오늘도 한번 수업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장론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오늘 그 나가는 양이 엄청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리 구조가 좀 바뀌었어요. 예. 자, 오늘 이제 시장론인데요. 아마 요번 우리 1, 2월 달에 시장론을 나가고 다음 3, 4월 달에는 시장론을 안 나갈 거예요. 알겠죠? 그때는 뒷부분에 있는 부분을 치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번에 확실하게 시장론에 대해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우리가 시장이 무엇인지서부터 잠깐 좀 설명 좀 들어갈게요. 자, 인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관계를 잠깐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인간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면 토지와 건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의식주에 해당하는 자고 그런 그 공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자, 인간은 부동산을 사고 뭐 한다? 팔고 이런 그 거래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 단원에서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면 시장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시장을 구분할 때는 특정한 장소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정한 장소가 있으면 또 특정한 장소가 없으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가 있냐 없냐 이 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소가 있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것을 구체적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장소가 없으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추상적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사고 파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남대문 시장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한약재를 팔고 있는 게 서울에서 유명한 데가 뭐 경동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천안에서는 유명한 시장이 어디 있어요? 중앙시장, 중앙시장.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예? 농산물? 예, 농산물 센터. 예, 그런 게 있죠. 뭐 하여튼 이렇게 장소가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구체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추상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생각만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거래가 이루어지긴 해요. 어떤 거? 무슨 토지시장, 또 자본시장, 또는 노동시장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추상적 시장이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왜 배워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바로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시장인 경우도 있고 또 추상적인 시장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담으실 것이 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시장과 무슨 시장? 추상적인 시장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구분을 할 때 형태별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짓고 있어요. 자, 형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형태로 어떻게 구분이 지었는가를 봤을 때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우리가 구분을 질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완전 경쟁 시장하고 또 뭘로 구분한다고요?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구분을 짓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시험에서도 잘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입문 과정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어 있는 시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라당 벗고 정보를 다 준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라면의 가격이 1,000원이다. 서울에서. 그러면 천안에서도 얼마? 1,000원. 광주에서도 1,000원. 부산에서도 1,000원. 자, 예를 들어서 참이슬이 예를 들어 1,100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 서울에서도 1,100원, 천안에서도 1,100원.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담배가 4,500원이다 그러면 여기서도 4,500원. 그죠? 거기서도 저기서도 거시기 해가지고 다 4,500원. 맞죠 이거? 예. 많이 피시죠, 그죠? 예. 자, 딱 걸렸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라면의 얘기를 하나 들고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라면의 가격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 등을 정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정보 비용을 들어가지 않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슈퍼에 가면 다 라면 가격이 써 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들은 머릿속에 뭐라고 하냐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그냥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다 보여. 맞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짝꿍은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거야?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불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불안해 보이잖아. 즉 정보가 공개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한다? 시작.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은 항상 불완전해. 공개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땅값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맞아요? 항상 탐구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개념을 확실하게 좀 구분을 하셔야 정확하게 개념이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럼 먼저 우리 프린트를 잠깐만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입문 과정에 들으셨던 분들은 정확하게 내 걸로 완전하게 되새김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먼저 우리가 그 1번, 2번, 3번 중에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고 해서 나온 거 있어요. 요번에 시험 문제가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특성에 대해서. 알겠죠? 그래서 이 특성은 과거의 기출시험에서도 별표가 3개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요번에도 시험에 나올 것 같으니까 별표 3개 좀 쳐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문제 정도가 분명히 출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먼저 3번을 들어가기 전에 거기 보시면 박스가 나와 있죠? 찾았어요? 완전하고 불완전에 관련된 내용을 머릿속에 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들어보세요. 자, 아까 제가 완전 경쟁 시장의 대표적인 샘플이 누구라고 그랬냐 하면 제가 라면을 예를 들었어요. 맞아요? 그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천안에서 천안 시민들이 하루에 라면을 먹는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면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그렇지. 당연히 얘가 더 많을 거예요. 만약에 얘가 많다면 부동산 대박이죠? 전 강의 안 하고 자격증 따러 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만큼 라면을 먹는 사람이 더 많더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판매하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 중에서 이런 완전 경쟁 시장은 소수다, 다수다, 다수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다시 뭐를 차지한다고요? 다수. 하지만 이런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은 어디에 해당이 된다? 소수라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좀 담아두시고, 두 번째는 자,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동질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동질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까 제가 신라면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신라면은 서울에도 있고 부산도 있고 천안도 있고 대구도 있고 다 있죠. 똑같은 상품이잖아요. 신라면이. 맞아요? 만약에 서울에 있는 신라면이 부산에서 갔는데 신라면 맛이 다른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을 동자를 써서 같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갔죠? 라면이 같다. 하지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천안 1동의 이 땅은 대한민국에 또 있어요, 없어요? 없어. 똑같은 땅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질성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진입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퇴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쉽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그러면 여기 뭐가 있냐 하면 이 진입과 퇴거라는 얘기는 우리가 순수하게 들어가고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서는 들어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사고 뭐 하는 거예요? 팔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는 진입과 뭐라고 그랬어요? 퇴거가 뭐하다? 어렵다라고 나와 있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사고, 그 다음에 팔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왜 쉽냐? 자, 얘네들은요, 라면을 머릿속에 담으라 그랬어요? 내가 길 가다가 막 그 마트가 아니라 그 편의점에서 라면을 막 먹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 사 먹어. 당연하죠. 그죠? 막 냄새 죽이잖아. 맞아요? 그럼 막 라면 먹고 싶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 충동 구매가 일으켜 안 일으켜? 막 맛있게 되면 맛있겠다 하고서 먹잖아. 그죠? 길거리 막 지나가는데 어때요? 호떡을 너무 맛있게 해. 그럼 막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되는데 그 호떡 하는 아저씨가 반죽을 할 때 추우니까 싱 하고 칙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반죽을 해. 그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그렇죠. 자,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졌어. 자, 아무튼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진짜 제가 그 다음에 봤어요. 딱 호떡을 딱 하는데 그 앞에서 힝 하고서 칙 하고 아주 상당히 오래된 경험이에요. 탁 떠는데 스냅의 힘으로 해서 액체들이 막 떨어지는데, 자, 죽일놈이 됐어요 갑자기. 자, 아무튼 우리가 충동 구매가 있다 없다? 있다. 이해 갔어요? 그러면 이런 이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진입과 퇴거가 쉽다 이런 얘기예요. 사고 파는 게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더라. 하지만 이런 부동산을 잠깐 한번 봐요. 이런 부동산은 자, 우리가 고가다 저가다, 고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얘는 충동 구매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워낙 비싸다 보니까. 맞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을 딱 갔는데 저거 너무 좋다. 얼마예요? 하고 이렇게 딱 돈 주고 살 수 있어 없어? 그지처럼 생겨가지고 무슨 돈을 어떻게 내고서 사. 맞아요? 그래 못 사잖아. 그죠? 만약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좀 줘요. 친하게 지내게. 자, 아무튼 자, 이렇게 충동 구매를 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두실 것이, 자, 진입과 퇴거가 뭐야? 라고 하는 것은 사고, 뭐 하는 거? 팔고가 어렵다. 이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아까 정보가 완전히 공개됐다.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완전이라는 말과 불완전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부동산 특성을 들어가 주는데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2번서부터 잠깐 우리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2번에 보니까 완전 경쟁 시장의 완전에다 동글뱅이 좀 쳐주시고, 자, 그럼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의 정의가 뭐냐라고 나오는데요. 거기 수많은에다가 동글뱅이 좀 쳐주세요. 자, 수많은 이런 얘기는 소수다, 다수다, 다수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수의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이런 얘기예요. 자, 시장 가격하에 그다음 밑줄 정보가 공개된 이런 얘기 나와 있죠. 자, 정보가 공개됐으니까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완전이야. 맞죠? 그 다음에 동질에다 동글뱅이. 자, 동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상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동질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상품을 사고 파는 시장을 우리는 뭐라 한다? 시작.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는 정의 개념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은 이렇게 나오는데 수많은이 아니라 소수의 생산자와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런 용어들, 단어 하나하나를 좀 더 신경 써서 담아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꼭 담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완전 경쟁 시장이 성립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다, 소수다, 다수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 동글뱅이. 그 다음에 상품이 같은 상품이라고 그랬죠. 라면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다? 동질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진입과 퇴거가 쉽다라고 했었죠. 네,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완전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정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우리 거기 제가 써놓은 거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정보 비용의 고가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그랬었죠? 어디가 개발되는 정보는 누가 쉽게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 제가 특성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그럼 처음서부터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가 불완전 시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불완전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공개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정보가 공개가 안 된 부동산 시장을 제가 불완전이라고 그랬는데 소수다 다수다 소수다에다 동글뱅이 좀 쳐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진퇴 진입 이런 것 등이 쉽지 않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워낙 고가다 보니까 충동 구매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니까 불완전 시장의 세 가지 테마로 이렇게 또 세분화해서 봤는데 그거 하나 잠깐 볼까요? 먼저 거기 보면 독점 시장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독점이란 얘기는 하나의 회사가 전국에 자, 시장을 다 갖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담배 같은 경우는 전매청에서 우리가 했었는데 요즘은 그게 이제 무의미해졌어요. 맞죠? 왜냐하면 사기업들이 많이 침범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거기 보면 전기나 수도에다가 동글뱅이 좀 쳐봐요. 자, 우리 전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디에서 공급하고 있죠? 한국전력주식회사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수도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상하수도 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는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독점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과점시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과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과하게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자동차나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수입차 빼고 자동차 산업이 현대, 기아, 쌍용, 삼성 이렇게 있잖아요. 이 네 군데 기업이 대한민국의 차를 다 소화하고 있죠.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기업이 다 공급을 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과점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완전하고 독점하고 두 가지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옛날에는 어떤 게 있었냐 하면 동네마다 이발관이 있었고 동네마다 미용실이 있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요즘에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맞죠? 왜냐하면 뭐 사우나가 여기저기 있고 막 이러잖아요. 미용실도 여기저기 있고. 그죠? 목욕탕도 되게 많고요. 그죠? 목욕탕을 잘 안 가시죠. 그죠? 네. 자, 아무튼 저도 안 간 지 오래됐어요. 예. 지저분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날마다 샤워하니까. 예. 자, 갑자기 목욕탕 하는데 왜 이렇게 옛날에 어렸을 때 탕에 들어가면 이렇게 실처럼 떠다니잖아요. 그죠? 오늘 지저분한 컨셉이야. 자, 자, 그래서 나 갑자기 야유를 먹었어.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 그래서 독점적을 보면 이발소나 약국 이런 데 의미가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시면 돼요. 외우지 마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봐봐요. 박스 바로 밑에 보면 국지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이 국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국자가 아닙니다. 알겠죠? 여기 국지적은 국한돼 있다라고 했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안 1동에 오늘 정전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천안 1동만 국한적으로 불이 안 들어오는 거죠.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국지적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천안 1동에 생태공원이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자, 우리 한번 봐요. 천안 2동의 땅값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아니, 천안 1동에 생태공원이 들어온다니까? 아유, 진짜. 다시 천안 1동에 생태공원이 들어와요. 알겠죠? 그럼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댓글을 안 하네? 다시. 와, 이제 쌩 까는데? 자, 아무튼. 자, 다시 봐요. 천안 1동에 생태공원이 들어와요. 알겠죠? 그럼 어디에 땅값이 올라요? 그렇죠. 알겠죠?
아이, 편집을 해야 되나? 자, 아무튼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영향을 그 동네만 받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시작. 국지적이다. 이해 갔어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천안일동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래서 우리가 부동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에다 별표 하나만 쳐줘요. 이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자, 거기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수급 조절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자, 이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자, 먼저 우리가 잠깐 좀 봐요. 자, 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을 줄인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조절이 곤란하다, 이런 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험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단기일 때와 장기일 때, 그것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공급에 관련된 것을 잠깐 좀 볼게요. 자, 공급을 주택이라고 한번 보시고, 다시 공급을 뭐라고 본다? 주택. 그 다음에 수요를 사려는 사람이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집이 10채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려는 사람이 30명이에요. 그럼 균형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부족해?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즉 사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우리 앞전 시간에 경제론에서 균형의 법칙을 배웠던 거 기억해요? 균형의 법칙 중요해요. 일반 수요 법칙, 공급 법칙하고 다른 게 균형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공급이 귀한 거야, 흔한 거야? 귀한 거야. 그러면 귀하면 가격이? 그렇지. 그래서 공급이 감소가 되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 이해하시죠? 그런 현상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에는 가격이 뭐가 되냐 하면 왜곡이 됐다,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다시 가격이 뭐 했다고요? 왜곡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지금 균형이 안 맞잖아요. 지금 사려는 사람과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르는 게 값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천장직으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집값이? 에? 자, 제가 이제 딴 데서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엿장수 마음이겠죠?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알겠죠? 자,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에? 자, 둘이 맞춰질 때까지인데 언제? 집이 뭐 해야 돼? 많아져야 되잖아. 그런데 이런 집 같은 것은 단기에 쉽게 지을 수가 있다, 없다? 없지. 바로 집을 바로 지을 수 없잖아. 왜냐하면 건축자재도 만들어야 되고 행정적인 거라든지 이런 여타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공급 시차라고 하는 거야. 이런 공급 시차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된다? 왜곡이 됐다는 얘기는 끝없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이때 자, 수급 조절이 곤란한 단기에는 탄력이야, 비탄력이야? 비탄력이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갔어요? 공급이 안 됐잖아. 적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장기로 들어서는, 자, 집을 지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었죠. 시간이 있으니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에는 어떻게 변할까요? 비탄력이야, 탄력적이야? 그렇지, 탄력적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는 얘기는 단기를 얘기하는 거야, 장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단기를 얘기한다. 이렇게 개념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수급 조절이 왜 곤란한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그런 내용들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봤더니 비공개성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자, 우리가 거래된 가격은 공개해야 안 해? 안 해.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집에 대한 가격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왜 은행에서 대출 받으러 가면 이자 비용에 감정평가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들어가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감정평가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비표준화, 여기다 비에다 동글뱅이 좀 쳐주세요. 비공개성에다 비에다가 동글뱅이. 왜냐하면 우리 시험 출제자들이 말장난 친단 말이에요. 공개성, 비공개성, 비표준화성, 이런 얘기들을 우리 선생님들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 그래서 비에다 동글뱅이 쳐요. 지금 비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천안 1동이 천안 1동이 100평방미터당 10만 원이라고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러면 천안 1동이 다 이렇다고 한다고 했을 때 천안 2동도 100평방미터당 10만 원이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 갔나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앞전에 총론에서 배웠던 부동산은 똑같은 가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우리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무슨 성? 개별성이라고 하죠. 다시 무슨 성? 개별성. 이런 부동산은 개별성의 성질이 상당히 강하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되냐면 우리가 이런 부동산은 택배로 보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천안 1동을 뚝 띄워가지고 저쪽에 부산에 있는 친구한테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죠? 왜냐면 야, 하와이 보내? 그래가지고 집에서 막 풀 노리고 다시 보내주고. 맞죠? 아마 미친놈이라 그럴 거야.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게 되면 법적 제한의 과다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다 밑줄 좀 그어주실래요? 자, 사회성 및 공공성이 높은 재화다. 여기다 밑줄. 자, 우리가 이제 알아두실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친구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나 모르겠네. 총론에서 자, 우리 대한민국은 사유권이 인정이 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전시 상황이 벌어지면 누구의 국토로 다, 자, 국가의 땅으로 다 들어가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사유재산을 무시해버려요. 전시 상황에서는. 그럼 지금 전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애초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천안의 이 땅은 누구 땅이야? 국가의 땅이야. 국가의 땅. 맞아요? 하나 물어볼게요. 국가가 존속하지 않는다면 나는 사유재산을 인정받을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 치하에 전부 다 일본 놈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땅을 뭐 했어? 다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일본 뭐 얘기하게 되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 땅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냥 몰살당해서 그냥 뺏겼어요, 땅을. 옛날에 선조들이 내려왔던 땅들을.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이처럼 국가가 존속하지 않는다면 사유권이라는 것을 인정받지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일제 앞잡이 애들은 자기네 땅을 침범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독립투사를 했거나 뭐 이런 쪽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일본 놈들이 땅을 뭐 했어요? 다 압수해서 일제 압제들한테 다 나눠준 거예요. 네. 아무튼 그런 아픈 추억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잠깐만 보시면 이처럼 우리가 사회성 및 공공성이 높은 재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국가는 항상 우리 국토를 투기 대상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사용하라고 그래요? 이용하는 데 쓰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거기 이자율에다가 별표 2개. 자, 이자율에다 별표 2개 치셨어요? 자, 이것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지문이고 또 문제로 틀어버리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자, 이자율에 관련된 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왜 시험에 자주 나오냐 하면 우리 선생님이 중개업을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하게 되면 이 이자율에 대한 민감함을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영업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도 아무래도 이자율에 대한 것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이자율이 상승하는 거와 하락할 때 무엇을 봐야 되냐 하면 바로 월세에 월세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자가 떨어지게 되면 월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월세 물량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얘기예요. 그럼 월세 물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해요. 왜냐하면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월세에 살던 사람들이 조금만 더 못해서 어디로 간다? 전세로 들어가서 살고요. 전세에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뭐 한다? 구입을 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보통이 전세가가 거의 한 70%, 80% 정도가 전세가잖아요. 맞아요?
하니까 그냥 주택을 구입해 버려요. 그러면 월세에서 전세로 가고 전세에서 어디로 간다? 주택을 이렇게 구입하는 양들이 많아지니까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즉 하락하게 되면 월세 양은 어떻게 된다? 감소된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이자율이 올라가게 된다면 월세를 찾는 사람이 증가되겠죠? 상승한단 말이에요. 많이 찾는단 말이에요. 왜?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전세로 살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또 주택을 구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자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자율이 높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경매 물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위험한 게 주택이 버블 경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에서 2%, 3%까지 올라가게 되면 거의 거지가 많아요. 그래서 하우스 푸어라고 얘기를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자가 한 3% 정도만 올라가잖아요. 그럼 경매 물건이 엄청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경매에 매달리셔야 돼요. 남은 행복이고 남은 불행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꼭 그런 게 있어요. 이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라니까요. 우리 어차피 먹고 잘 살아야지. 그죠? 그때는 친하게 지내요.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8번에도 별표 2개 좀 쳐주세요. 8번. 8번에도 보니까 부동산의 초과 공급하고 그다음에 또 뭐 남아 있어요? 초과 수요. 그럼 초과 공급이라는 얘기는 파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잖아. 그때 누가 짱이야? 누가 갑이야? 사는 사람이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반대로 초과 수요는 사는 사람이 많아. 그럼 누가 갑이야? 그렇지, 파는 사람이. 이거는 우리가 당연한 거예요. 알겠죠? 근데도 틀리고 나와요. 그 사람은 연구하고 싶어요. 알겠죠? 틀리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보면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가다, 저가다, 고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택을 구입할 때 어떻게 충동 구매를 일으키지 않고 틈틈이 돈을 모으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신혼초에는 어땠어요? 신혼초에는 10평대에, 알겠죠? 뭐 집이 있으면 이제 집을 사서 보겠고, 그 다음에 조금씩 하면서 10평에서 20평대, 20평대에서 30평대, 30평대에서 40평대, 이렇게 나이에 맞게 평수를 늘려가서 살잖아요. 맞아요? 아닌가 봐.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가 이제 부동산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 뭐가 잘 나온지 이제 별표 친 것들 눈도장 많이 찍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런 시장론의 가장 기본적인 거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을 제가 담았고요. 이번에 이제 아주 중요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 부분을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뭐가 있느냐 하면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나온 거 있어요. 찾았어요? 효율적 시장과 또 뭐가 나와 있냐 하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 두 가지는 이번 시험에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시장론에서 보통 몇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냐 하면 한 3문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나올 게 없어. 뻔해. 그런데 여기에서 틀리면 안 돼. 알겠죠?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돼. 무조건 맞춰야 돼. 알겠죠? 우리가 틀려야 되는 대상들은 저쪽 뒤쪽에 투자, 금융, 감정평가야. 버려야 되는 문제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 앞부분에 있는 문제는 거의 다 맞춰야 돼. 그래야지 80점 나온다니까. 진짜야, 진짜. 의심하지 마요. 알겠죠? 진짜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컨셉을 방방 뜨지 말고 차분하게 하자 이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광주에서 막 이렇게 막 널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와메 똥가루 날려버렸어. 뭐 이런 얘기하는데 웃자고 한 얘기예요. 웃자고. 알겠죠? 설마 날리겠어요? 시선이 아래로 꽂히는 건 뭐지? 아무튼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제 효율적 시장하고 시험에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 제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얘네 둘에 대한 것을
제가 그 입문 과정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 한 번 드리고 또 요번에 또 하고 있어요. 왜? 어려운 것은 자꾸 봐야 되니까. 알겠죠? 그럼 먼저 효율적 시장이 뭐예요? 이거에서부터 들어가요. 알겠죠? 우리가 이 효율적 시장은 사실은 우리 부동산에 대입하기에는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안 돼, 원래가. 왜?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효율적 시장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부동산이라는 자 정보가 이런 얘기예요. 다시 무슨 정보가?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이런 얘기예요. 자, 부동산 가격에 자 즉각 또는 즉시 자 즉각 또는 즉시 즉각 그러니까 좀 그렇다 그죠? 즉시 자 반영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제가 지금 동글뱅이 쳐놨죠? 이거 원래 주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우리가 기업들이 무슨 루머가 있거나 하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돼요? 곤두박질 치죠? 예를 들어 삼성이 지금 그 이재용 씨가 지금 막 안 좋게 돼서 이렇게 되잖아요.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곤두박질 쳤죠? 맞아요? 근데 다시 올라갔죠. 왜? 노트 8, 노트 뭐 S 플러스 뭐 8 이렇게 나오면서 시리즈 올라가면서 다시 올라갔죠? 예, 이런 것 등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부동산이라고 동글뱅이 친 것이 원래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다? 주식이에요, 주식.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적었는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고개 들어보세요. 자, 부동산의 정보가 자, 부동산 가격에 자, 어떻게 반영이 된다고 그랬어요? 즉시 반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동산은 제가 총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동산은 일반 재화처럼 어떤 반응점이 빨라 느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기름값이 막 요즘에 되게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물건 가격이 바로바로 올라가죠? 왜냐하면 당장에 운반비가 비싸지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일반 재화는 이런 물건 가격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하지만 부동산은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기름값 올라간다고 막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간다니까? 얘는 느려. 우리가 옆에 있는 짝꿍을 옆구리 툭 이렇게 하잖아. 걔는 탁 찌르고 나서 집에 갈 때쯤에 나 아까 너 찔렀냐? 이런 얘기 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느려 아주 느려. 근데 여기에서 즉시 반영된다는 얘기는 뭔가 안 맞는 얘기잖아. 그래서 좀 그렇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럼 일단은 효율적 시장이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잘 들어야 돼요. 뭐가? 정보가 이런 얘기예요. 다시 뭐가? 정보가 어디에 미친다고요? 가격에 즉시 반영된다는 뜻이에요. 머릿속에 이 본의의 뜻을 머릿속에 담아야 돼. 알겠죠? 다시 효율적 시장이 뭐야? 라고 하면 시작. 정보가 어디에? 가격에 즉시 반영되는 거를 우리는 뭐라 한다? 시작. 효율적 시장.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구분을 한번 줘보자 이런 얘기예요. 구분을. 그러면 우리가 이 정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짓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 정보에 따라서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구분을 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준강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라고 해서 제가 거기 박스 표로 담아놨을 거예요. 찾으셨어요? 예, 그거 잠깐 보면서 쓰지 말고 설명 드려요. 알겠죠? 예전에는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낼 게 없는 거야. 제 생각에서는 얘하고 섞은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는 늘 재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착각은 빨리 집어넣어요. 알겠죠?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어렵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죠? 쉽게 나오면 너무 좋고 어렵게 나오면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해야 돼. 이해갔죠? 이제 조만간에 도인이 돼 이제 우리는. 자, 그러면 이렇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약성이라고 하는 것과 중강성, 그 다음에 강성이라고 하는 우리 효율적 시장은 뭐에 의해서 구분을 진 거예요? 바로 정보예요, 정보.
알겠죠? 다시 뭐에 의해서 구분을 줬다고요? 정보에 의해서 구분을 친 거예요.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냐 하면 과거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시장을 우리는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무슨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고요? 과거. 그 다음에 중강성은 뭐에 관련된 거야? 과거와 뭐? 그치, 현재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준강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강성이라 하는 것은 과거와 그 다음에 또 뭐? 현재와 또 뭐? 미래까지를 다 공개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머릿속에 담아야 이제 입문과정 때 설명을 듣고 요번에 또 듣는 거잖아. 맞아요? 이제 내 걸로 확실하게 만들어야 돼요. 항상 들을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그거는 빨리 병원에 가서 치매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늘 참 상당히 이상해요. 자, 상당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약성이라고 하는 거와 중강성, 그 다음에 강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는데 뭐에 대해서 구분했다고요? 정보 꼭 기억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정보가 공개됐는데 뭐가 가장 중요한 얘기냐서부터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과거에 대한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우리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겠죠.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술적 분석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연구하는 태도라든지 연구하는 시각에서 접근했을 때 과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하여 무엇을 알아본다? 시작. 과거에 대한 정보를 캐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강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과거하고 뭐에 관련된 거? 현재에 관련된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과거와 현재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연구하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무슨 분석? 시작. 기본적 분석이다. 그러면 이렇게 강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술적 기본적인 것을 다 합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굳이 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시험 문제가 어떤 것이 나와요? 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정상이윤이라는 말과, 알겠죠? 그 다음에 바로 뭐냐 하면 초과 이윤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정상이윤이라는 말과 초과 이윤이 무엇입니까? 하는 용어가 머릿속에 딱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용어. 초과이윤, 정상이윤하고 초과이윤. 그러면 우리가 정상이윤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얘는 이미 반영된 이익이에요. 다시 이미 뭐라고요? 반영된, 된이야. 알겠죠? 그럼 초과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얘는 앞으로 반영되리야. 알겠어요? 그러면 됐어? 안 됐어? 아직? 안 된 거야. 이해 갔어요? 달라. 한 말 가지고 완전히 다르다. 다시 얘는 반영된 거고 얘는 앞으로 반영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보겠습니다. 정상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잘 봐요. 천안1동이라고 여기를 한번 예를 들어 보자고요. 알겠죠? 그런데 천안1동에 이미 지하철이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었어. 그래서 그 땅이 1,000원짜리 땅이었는데 500원이 올라서 1,500원이 된 거예요. 이미. 나는 그것을 알고 1,500원 주고 그 땅을 사고 들어왔어. 왜 들어왔을까?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지하철에 대한 정보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 동네 사람들은.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그러면 그 처음에 살고 있던 사람은 1,000원짜리 땅이 얼마큼 올라갔어? 500원만큼 올라갔잖아. 지하철 들어선다는 걸로. 맞아요? 그럼 500원만큼 기존에 있는 사람은 누렸어? 안 누렸어? 누렸지. 그래서 1,500원이 된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반영된 거야? 반영될 거야? 된 거죠. 된 거. 맞아요? 된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정상 이유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 찾아먹은 거야? 과거지.
과거지. 맞아요? 과거에 대해서는 이미 찾아 먹은 거잖아. 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지금 내가 수영이가 지금 들어왔어. 알겠죠? 그러면 앞으로 왜 들어왔어? 이미 오른 거 뻔히 알면서 왜 들어왔어?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내가 들어왔는데 쇼핑센터가 들어섰는데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죠? 또 생태공원이 들어갔는데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 맞아요? 여기 우리 앞으로 뭐 KTX가 지나간대.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죠? 올라가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정상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찾아 먹고 누린 거야. 누린 거. 알겠죠? 그러면 앞으로 누려야 될 것은 어떤 정보가 있어? 시작. 어떤 거? 현재와 뭐? 미래에 대한 정보는 앞으로 내가 찾아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초과 이윤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머릿속에 알아야 될 것이 앞으로 반영될 거니까 찾아 먹을 수 있는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과거는 찾아 먹었으니까 찾아 먹지 못하겠네. 그러니까 앞으로 찾아 먹을 이익은 시작. 현재와 미래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중강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 과거와 자 현재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미 누렸어 안 누렸어? 누렸잖아. 무슨 이윤을? 정상 이윤을.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앞으로 내가 찾아 먹을 수 있는 이익은 뭐가 있는 거야? 미래밖에 없잖아. 맞죠? 그렇게 되더라. 그러면 강성에서는 잘 들어요. 강성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찾아 먹었잖아. 그럼 찾아 먹을 게 자 있어 없어? 자,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찾아 먹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초과 이윤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를 잠깐만 봐봐요. 여기까지 사실 예전에 과거의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이거에서 시험 문제를 많이 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과거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연습 한번 해봐요. 알겠죠? 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약성, 중강성, 강성으로 구분하는 거 맞죠? 근데 엉뚱한 거 또 하나 집어넣고서 뭐 그랬다. 뭐 이러면 또 틀리는 거죠? 또 하나, 자, 약성 시장에서는 무슨 정보가? 과거 정보가 공개된 거 맞아요? 그래서 이 과거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한 연구가 뭐라고 그랬어? 기술적 분석인데 이것을 기본적 분석이다. 이렇게 해서 또 틀리게 나오는 그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기초 입문과정에 뭐라고 그랬냐면 술 알겠죠? 다시 뭐라고요? 약술. 자, 먹은 준기. 알겠죠? 우리 송중기 너무 좋아하잖아. 나훈아가 좋죠.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약술 먹은 준기 이렇게 머릿속에 담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약성 시장에서는 무슨 분석? 시작. 기술적 분석. 중강성에서는 기본적 분석. 이해 갔나요? 이런 말장난을 치는 게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또, 자, 우리가 약성 시장에서 앞으로 초과 이윤을 찾아 먹을 수 있는 것은 뭐하고 뭐다? 시작. 현재와 무슨 정보? 미래 정보다. 이런 것 등을 여태 과거로 나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시험 문제는 이런 것 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잘 봐요. 자, 제가 먼저 강성서부터 볼까요? 강성 시장은 완전 시장이에요? 불완전 시장이에요? 네? 자신감 있게 하세요. 그러지 말고. 자, 그러면 내가 아까 불완전 시장은 뭐라고 그랬어?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거라 했고 완전은 공개가 된 거라고 그랬잖아. 맞아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약성과 중강성 시장은 불완전이야? 완전이야? 불완전이지. 왜 불완전이야?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이 있지. 약성에서는 어떤 정보? 시작. 현재와 미래가 있는 거고 중강성은 그렇지. 정보가 다 공개 안 됐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뭐라고 한다? 시작.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와. 자, 약성, 중강성, 강성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OX. 틀렸어. 왜요? 자, 강성 시장은 이미 정보가 다 공개됐어? 안 됐어? 됐기 때문에 얘는 무슨 시장이야? 완전 경쟁 시장이야.
이해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초과 이윤이 있어 없어? 초과 이윤 자체가 없어.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뭐라고 한다. 시작.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어렵기 때문에 다 틀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는 이거 따로 공부하고 이거 따로 공부하니까 연결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틀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우리 1교시니까 너무 많이 나가면 거의 졸도를 하시니까 여기 할당 효율적 시장이 뭔가 개념만 잠깐 하고서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얘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자 일치한다라고 이렇게 제가 써놨잖아요. 맞아요? 그럼 정보 가치가 100원이고 얘가 100원이야. 그러면 이거 사 안 사 정보를? 내가 100원 주고 샀는데 100원이 다 썼어. 그러면 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 즉 이 말이 뭐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빨간색으로 쓰고 있죠 지금? 뭐야? 초과 이윤이 뭐라고요? 발생하지 않는 시장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려운 게, 자, 분명히 아까 제가 효율적 시장은 어떤 시장이라고 그랬지? 방금 우리가? 아까 여기서 뭐라 했어요? 효율적 시장이 뭐라 그랬어? 시작. 정보가 가격에 즉시 반영이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 할당이라는 말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 할당이 원래 우리나라 말은 뭐냐 하면, 야, 청소 할당 구역을 정하겠다. 이런 얘기는 뭐야? 배정을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 맞아요? 그럼 나눠주겠다는 그런 뜻이 원래 우리나라 말이 배정을 하겠다, 몫이다 이럴 때 우리는 할당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잘 안 쓰지만,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할당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즉, 효율적 시장을 뭐 하는 거야? 부정하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효율적 시장을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즉, 가격이 즉시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시장이라고 나왔죠, 지금?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시장이야.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요. 자, 우리가 효율적 시장이 정보에 의해서 구분이 됐다라고 했었죠? 뭐가 있었어? 시작. 약성, 중강성, 강성.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요. 강성 효율적 시장은, 다시, 강성 효율적 시장은, 알겠습니까? 자,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 자, 본다. OX. 왜?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랬죠? 왜? 그렇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정보가 완전 공개돼서, 알겠죠? 무슨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렇지. 그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이야, 이게. 다시, 무슨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얘하고 같이 매칭해서 같이 담아야 돼. 공부할 때.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따로 국밥으로 담으면 틀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죠? 출제자들이 훅 들어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당황스럽잖아, 우리. 왜? 기본서에는 얘하고 매칭돼서 안 나와 있거든. 읽어봤죠? 설마 기본서 안 읽는 거 아니죠? 읽어야 돼. 막 찔리고 있죠? 근데 찔렸는데도 얼굴색 하나 안 변해. 이제 두꺼워진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안 돼. 자, 다시 한번. 강성 효율적이 뭐라고 그랬어? 시작. 할당 효율적이라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 시작. 그렇지. 그럼 초과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다 공개되지 않았을 때, 알겠죠? 생기는 이익 맞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머릿속에 들어가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물어볼게요. 자, 약성 시장과 중강성 시장은, 알겠어요? 할당 효율적이라 볼 수가 없다. OX. 왜?
그치, 초과 이윤이 앞으로 발생할 시장들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오지선다행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냥 막연히 외우면 안 돼. 이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내가 문제를 푼단 말이야. 근데 이것을 막연히 막 외운단 말이야. 정보, 과거 이렇게 하면 틀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알아두시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우리 할당 효율적 시장으로 들어갈게요. 알겠죠? 예.